네, 존경하는 우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송영진 방송 아침 시사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매우 덥지만 건강 유의하면서 또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휴일, 어떤 힐링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이준석을 저격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한반도 주변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에서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저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베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경호에 실패했다 이렇게 귀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베 신조가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7, 8m까지 근접 접근을 해서 이게 다가오고 또 유유히 그렇게 사격하는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첫 발을 쐈을 때 그 이후에 누구도 덮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첫 총성이 울렸고 아베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 경호원들이 이러한 그 어떤 그 동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엉성한 경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그 총격범이 아베에게 첫 발을 쏘고 아베가 놀라서 뒤돌아보면서 또 한 발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경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엉성한 경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베가 쓰러지고 난 후에야 덮친 이 어설픈 경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일본 열도는 슬픔과 비통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본방송 여러분 시작 전에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문제로는 아마 집권당의 당 대표인 이 국민의힘 당의 대표인 이준석의 이 망나니의 춤,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징계를 받는 그러한 소식이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성상납 의혹과 이 증거교사 혐의로 이 중징계를 받은 이 집권당의 그 이준석 당대표 36살이죠. 이게 아마도 대한민국을 뒤덮은 그러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징계인 그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자, 이것도 집권당 소유의 사태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또 윤리위원회의 결정적인 중징계 사유는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듯이 이 7억짜리 투자 유치 각서입니다. 이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위조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서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이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믿기가 어렵다. 이준석이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소명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아닌 이 성상납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간 이 당원에 대해 기여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당원이죠.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이 당에 대한 이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징계 6개월이라는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의 가장 이준석을 적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 이준석 주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성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온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자, 유승민이 윤리위원회 윤핵관들이 조폭과 같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징계를 비판하면서 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스멀스멀 나오고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뒤에 있던 어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부 언론 매체인 YTN이나 JTBC 좌파 언론들도 가세를 했고, 또 무엇보다 이 민주당이 남해당 일에 일제히 이준석을 주둔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판을 키우고 국민의힘당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기를 바라는 거겠죠. 자, 이승민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윤리위원회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의혹만 갖고 중징계를 내렸다. 성상남에 대한 부분을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참 유승민이도 답답한 사람이네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 9일 윤리위원회 윤핵관들을 보면 정말로 조폭과 같다, 이렇게 거세게 유승민이가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이제 전면전으로 나오면서 이준석이를 지금 쉴드 치면서 지지하고 판세를 키우는 거죠. 또 유승민이가 잊혀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유승민이는 이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의혹만 가지고 이 중징계를 내렸다. 이게 뭐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은 핵심이 이 대표의 성상남 의혹이었는데, 자, 윤리위가 조사조차 안 한 것이라며 조사를 또 할 수도 없었다. 경찰 수사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생 2명이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계라든가 이러한 모든 정황 증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정치가 원래 이러는 모습 같습니다. 자, 국민들을 속이고 또 이슈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김성진이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성진이 이미 접대한 이 여대생 2명까지 지목한 상태라는데, 아직도 무슨 상황 파악을 유승민이가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은 저는 몇 번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아니라면은 이준석이 성상납에 대한 대응할 팩트를 진실을 내놓던지 했어야 됩니다. 지금 몇 개월째 아무런 증거도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내놓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지금 정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여론을 학대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부추기는 이 언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YTN이나 JTBC나 또 좌파 매체들이 지금 그렇게 학대 재생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죠,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상대들은 이미 카페에 깔 걸 다 까는데 몇 개월째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예요. 녹음을 들려줘도 당황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준석의 녹음을 들어보면 이 장모시기 씨하고 이게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몇 개월째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만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준석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가장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김철근인데,
김철근한테만 전적으로 정무실장이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김철근 실장도 이 권력의 지금 흐름 자체가 이준석이를 윤석열 정부에서 놓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원래 김철근이라는 정무실장은 안철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준석이가 자기 쪽으로 데려온 거죠. 스카우트 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철근이가 불면은 사실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아직은 다는 불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철근 얘기는 쏙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승민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유승민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위원회와 그러면서 윤리위원회와 윤핵관들, 윤리위원회 자체도 윤핵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가 지금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조성한 거예요. 집권당의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옵니까, 유승민이가. 자, 그러면서 또 이 윤핵관들을 또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윤핵관이라 설치고 다니고 있고, 그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이가 이제 그 취업 문제로 직권남용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 같아요. 또 누구는 2달째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이 하락한 데에 대해서도 모든 걸 원점에서 대검토해야 된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권력의 핵심부에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보수니 또 합리적인 보수니 이따우 짓을 해서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나갔던 이준석이나 또 하태경이나 장제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편이 갈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실패한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멀쩡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킨 이러한 주범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역겹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의 어찌되었건 간에 유승민이가 치고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준석의 일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이준석이 징계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징계가 되면서 이 판세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준석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탄핵파들 중에서도 윤핵관과 또 이렇게 이준석, 유승민 또 이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준석의 유승민의 원대한 꿈이죠. 그래서 끝없는 유승민이가 도전을 한 거죠. 국민들한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그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탄핵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핵관을 벗어난 사람들, 아마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자, 하태경이 또 계속 이준석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준석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확증이 없는 제 자신의 뇌피셜입니다. 이제 확증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 이게 확인된 이러한 팩트는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밖에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국민의힘당에 존재하는 거죠. 유승민, 또 있고, 오세훈, 김종인, 그 다음에 윤핵관, 장제원, 그죠? 권성동, 한동훈, 홍준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권력 쟁탈전이 지금 치열하게, 또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 시정을 살피는 게 아니라 연일
사사건건 모든 거에 참견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국민의힘당의 대표적일 건데, 자, 유승민은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완전히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척을 지는 거죠. 자, 이렇게 치면서 판을 키운다. 그 얘기는 또 합당, 그러니까 뭐 분당도 이렇게 뭐 탈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태경이가 이준석을 주둔한 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13일 있었던 일인데, 이준석을 비판한 또 윤희숙을 또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김무성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판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신이 난 사람은 누구냐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이거 회춘한 모습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김종인이가. 자,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사람한테 너무나 크나큰 중징계다, 뭐 이렇게 지금 편을 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김종인 할배께서, 이 어르신, 영감께서 이 윤석열의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 주에서 상황적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의 한 달여를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면서 또 김종인이가 항상 이럴 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주둔하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장제원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통령 실장이 또 이 김종인을 부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판세는 이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YTN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YTN 같은 게 공영방송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20분짜리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2시간 50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하루에 4번씩 이렇게 내보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아무튼 이러한 판도, 정치 흐름의 판도, 그 회춘의 모습으로 나타난 김종인,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문제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거죠, 이 정치판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윤석열에 대한 이 지지율이 이제 데드크로스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데드크로스라는 건 딴 건 아닙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이 완전히 앞서버린 거죠. 50%가 넘어가는.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가 37%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52%, 53%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데스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한다라면, 이준석 이 부분의 사태는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승민이가 또 나타났다. 또 김종인 할배도 나타났다. 정말로 이 집권당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헤쳐나갈지 참 답답한 그러한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우파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정말로 이준석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의리 없는 놈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키즈라고도 얘기했는데 어느 사이 배신을 하고 유승민의 키즈로 또 이렇게 변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준석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한민국 중에서 이렇게 20대부터 이 성접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정치한 사람이 그 유래에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대통령이 한 짓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소청대에 계실 때 이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을 때 시기상조다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유승민이 같은 애들은 이 탄핵에 그러한 과정이 오면 자신은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은 거짓 언론 선전선동으로 거짓 사기 탄핵으로 이 권력을 지금 탈취한 그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똑같은 그런 문재인 정권이 있었다라면 지금의 정부는 이 탄핵의 과정에서 도왔던 사람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45년형을 선고하면서 일약 윤석열의 문재인의 사람이 대신 문재인의 사람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자,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권력, 윤석열 지금 정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거의 다 탄핵파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뭐 선배 정치인이라고 그러겠지만은 그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무시하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또 혈안이 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이준석 자신이 지난 대선과 또 지방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악행, 악정, 그렇죠? 국민을 갈라치게 한 그 지긋지긋한 문재인 정부를 끝내기 위한 것이었었고 또 이재명을 선택할 수 없는 우파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라면 자기가 승리의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 송영진의 아침 방송 치사썰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